안녕하십니까. 정릉골 내재산 지킴이 대표 임동아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부동산 박사이신 민철기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 조합의 현안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철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조합이 중요한 세 가지 좀 현안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좋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조합의 현재 그 조합원 분양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일반 분양가와 우리 조합원 분양가의 차이 때문에 조합원 분담금이 지금 엄청나게 높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분양가, 조합원 분담금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쉽게 이해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실은 조합의 분담금은 두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일단 일반 분양가를 뭐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결정이 되고, 또 하나는 세대수가 몇 개가 되느냐, 일반 분양하는 세대수가 몇 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조합원의 분담금이 결정이 되는데, 제가 사실은 예전에도 이제 블로그에서 작성을 하긴 했지만 이 정릉골의 조합원 분담금이 생각보다 많이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거의 8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조합이 책정이 됐던데, 그리고 또한 뭐 비례율이 그렇게 높게 나타난 그런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반 분양가를 뭐 정상적으로 해서 이렇게 조합원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왜 분양가 상한제가 작년에 폐지됐는데 그 폐지되고 나서 분양가를 다시 책정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사업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책정하기에 이 타운하우스 그리고 랜드마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입주 조건을 봤을 때는 적어도 한 12억에서 13억 정도의 일반 분양가는 책정이 돼도 사실은 분양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10억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일반 분양가가 책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조금 비정상적이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일반 분양가를 다시 현실화시켜서 정상적으로 12억, 13억이 된다면 지금 현재 있는 조합의 어떤 분양가 8억 얼마가 거의 최소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내려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일반 분양가는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재 서울 시내 지금 현재 분양가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아파트,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4층짜리 이제 테라스 하우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테라스 하우스라는 거를 비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같은 평형대 32평이라고 뭐 84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보통은 14억에서 15억 정도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물론 이제 뭐 그렇게 많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용하고 한 뭐 메리트가 있다고 쳐도 14억, 15억이면 제가 보기에는 이 1400세대 이런 랜드마크는 최소 13억 이상은 사실은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재 그 서울 시내 일반 분양가 기준에서 우리 현재 조합원 분담금을 한 2억 이상은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그렇죠. 분명히 있다. 일반 분양가가 사실은 10억에서 만약에 12억으로 올라가면 그냥 단순한 산식으로 생각을 해도 일반 분양가가 여기가 더 일반 분양이 더 많단 말이죠. 이 조합은 사실은 원래 조합이 더 많으면 사실은 분담금이 많을 수 있는데, 조합이 600 몇 개, 뭐 일반 분양이 700 몇 개면 거의 100개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가 2억이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그냥 산수적으로도 조합원 분담금은 최소한 2억 정도는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 두 번째 그럼 더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그 현 조합 집행부가 정비계획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13층 이상의 아파트 추진은 그 조합원들의 반대로 무산이 됐고요. 또 4층으로 원안과 비슷한 형태의 또 정비계획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분양가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긴 했지만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이 재개발 현장을 되게 많이 봐왔는데 사실은
이 지금 말씀하시는 정비개혁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 시행이 나기 전에 그때부터 계속 변경을 하거나 뭐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좀 더 세대를 늘리거나 아니면 뭐 분양가를 낮추거나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적용이 되는데, 지금 이 정릉공 재개발은 사실은 거의 관리처분 인가가 지금 이주하고 철거하는 단계인데, 그러면 재개발에서는 거의 90% 이상 온 거거든요. 사실 제가 뭐 투자자분들한테도 언제 들어가는 게 좋냐 그러면 사실은 제일 안전한 거는 관리처분이 끝나면 더 이상 변경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뭐 돈을 그 프리미엄을 많이 주셔도 들어가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정릉골은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는데 다시 정비계획을 변경한다. 이거는 뭐 경미한 변경이야. 사실은 그냥 신고만 해도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정도 세대수가 변경이 된다거나 어떤 뭐 종상향 얘기가 나온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변경들은 사실은 중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그러면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고 관리처분도 다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뭐 암만 빨리 진행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다시 뒤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2주까지 되고 지금 뭐 보상까지 이루어진 단계에서 이 변경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변경입니다. 물론 정말 많은 뭐 일반 분양가를 높일 수 있다던가, 정말 세대가 뭐 1000세대, 2000세대 들어가서 정말 많은 뭐 이익을 생긴다고 하면 뭐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전혀 그런 상황이 제가 보기엔 변경안을 봤을 때는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닌데, 그걸 무리하게 변경을 해서 사업 기간을 2, 3년 늦추면 모든 비용이 다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전혀 하지 말아야 될 정비계획 변경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우리 저분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시점에서 접 집행부가 변경이 된다면 사업 기간이 늘어난다, 이렇게들 좀 오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사실은 그런 이야기고요. 이게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뭐 보통은 이제 조합과 비대위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새로운 조합이 새로운 조합장과 집행부가 들어와서 뭔가 중대한 변경을 한다. 정비계획을 나는 지금은 뭐 1400세대인데 2000세대로 늘리고 싶다. 뭐 이런 중대 변경안을 가지고 조합이 교체된다면, 그러면 그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게 공백이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오는 거는 기존의 원안대로 유지하자는 그런 집행부이기 때문에 공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조합장 선출하고 이러는 거에 대한 뭐 기간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뭐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계속 절차대로 이루어지고 지금 이주가 이루어지는 게 중단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현재 원안대로 가자는 집행부가 돌아오는 거는 전혀 이거는 공백 기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잘못 생각하신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와서 뭐 그거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 재개발이나 어떤 재건축 시장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전혀 공백 기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염두를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정리하자면 현 조합 집행부가 변경이 되더라도 네. 사업 기간에 늘어나거나 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 현재 집행부가 정비계획 변경을 이렇게 목매듯이 추진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제가 사실 뭐 말씀 나온 김에 진짜 궁금했거든요. 저는 내부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블로그에도 그랬고 뭐 여러 매체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일 궁금했어요. 이 정비 계획이 변경이 되면 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 정말 많은 세대가 늘어나 가지고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뭔가 문제가 생겨서 정비계획 문제가 생겨서 하는데, 제가 안을 대충 보면 정비계획 변경이 전혀 조합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굳이 무리하게 정비계획 변경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아시면, 내부적인 정보니까 저는 뭐 잘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사실 저희 내재산 지킴이가 탄생한 이유가 바로 이 시점에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 우리가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이후에 저희는 모든 인허가가 이제 다 끝난 걸로 알고 다들 만세를 불렀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시공사 선정을 한 후에 갑자기 조합 집행부가 이상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인허가 했던 내용보다 엄청나게 다른 쪽으로 지금 변경을 하겠다는데 그 이유는 시공사와 현 집행부 간에 어떤 모종의 계산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비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기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소 2, 3년에서 네. 길게는 5년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또 승인난 1,400세대보다 한 500세대 많은 1,900세대로 증가하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사업 범위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공사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런 정비계획을 왜 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일반 조합원들은 거기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찾아보니까 시공사와 조합장이 체결한 도급계약서를 보면 여러 가지 조항에서 조합장의 배임 행위가 의심되는 조항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비용에 대한 금융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우리 조합원 총회에서는 의결이 됐는데 조합장이 일방적으로 체결한 도급계약서는 그 금융 비용의 부담을 삭제해가지고 시공사가 5년간 약 500억 원 이상의 그 금융 비용을 털게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조합의 그 계약 내용의 중대 변경을 할 때는 총회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총회를 거치진 않았어요. 처음에 총회한 내용과 많이 달라지면 다시 또 당연하죠. 재총회를 해서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시도는 전혀 없었고 나중에 추인도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00억이나 달하는 그 계약 보증금도 일방적으로 조합장이 시공사한테 돌려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보증금의 이자까지 20억을 포함해서 또 일방적으로 돌려줬죠. 이런 것을 볼 때 시공사와 조합장 간에 모종의 보이지 않는 거래가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저희는 할 수밖에 없었고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드는 사안이긴 하네요. 이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그 조합장에 대해 해명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조합장은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저희한테 일관했고 이런 내용조차를 아직까지도 조합원들한테 솔직하게 해명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그냥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조합 집행부를 믿을 수가 없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합원을 위한 조합 집행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 저도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긴 했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솔직히 조합원들한테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잖아요. 뭐 금융 비용도 지금 증가를 한 거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주비 단계에서도 원래는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뭐 저번에 다른 뭐 분한테 들으니까 그것도 자기 비용으로 다 해서 처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손해가 많은 그런 거를 조합장 지금 현재 집행부가 하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 조합원들은 그동안 근 10년 가까이 우리 집행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성으로 계속 힘을 실어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사업이 늘어졌고 또 우리들이 많이 도와줘야 집행부가 힘을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 생각해서 저희들은 진짜 무조건 믿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와서 보니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고 이주비, 이사비, 심지어 생활 쓰레기까지 처리하고 나가라는 이런 조합의 그런 배려심 없는 그런 악행을 보고서 분노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사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제가 듣기에는 그 조합 측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네. 제가 들었었는데 사실은 지금 뭐 공가도 되게 많을 거고 그리고 재개발을 하다 보면 재건축은 좀 상황이 다르긴 한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토지분으로 가지고 사실은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명도 소송을 하기는 조금 문제가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 부분도 지금 저희 조합원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5년 이상 된 공가도 아마 200채 이상 되고 있고요. 또 대지만 갖고 있는 조합원도 상당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일괄 명도 소송하고 그걸 변호사한테 한 가구당
70만 원씩 일괄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분명히 그 공가에 대한 상태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 명세도 조합이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억 원을 들여서 일괄적인 명수정을 했단 말이죠. 이것만 봐도 조합 집행부가 얼마나 우리 조합 재산을 뭐 허창게 여기고 함부로 남발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모든 비용들이 조합원의 분담금에서 사실은 나오는 거고 비용에서 사업비로 쓰여지는 거니까 참 마음이 좀 그러네요. 하여튼 잘 돼서 뭐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재개발을 제가 많은 곳에서 이렇게 자문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 집행부의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초기에 아니면 뭐 생각 있는 분들이 좀 변경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자기 재산 자기가 뭐 깎아먹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잘 추진하셔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민철기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 조합의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 내 재산 지킴이는 조합원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